새해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MTNW 최고의 두 위원과 함께 새해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고민은 저희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 4부 출발할게요. 네, 4부는 이 두 분과 함께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용 위원님, 정종택 위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은데요. 자, 2026년 붉은 말의 해. 붉은 말은 생명력, 도약, 성장,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저희들의 계좌를 도약시킬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들 가득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어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서재용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정말 2025년 4,000피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우리가 5,000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작년에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대비 전 시장 증시에서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좀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 외에 가장 큰 부분은 또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AI 모멘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사실상 전력기기나 뭐 원전 이런 반도체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하반기 9월, 10월부터는 메모리 쪽으로 이제 AI의 좀 중심이 좀 쏠리면서 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4,0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실적 상향에 대한 부분이 올해 이제 1분기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도 당연히 그 주도주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조방원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또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부분인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또 기존에 실적도 좋았던 부분에 거기다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모멘텀에 또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로보틱스가 코스닥에서만 좀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면 이제는 코스피에서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로보틱스의 중심으로 인해서 어떤 보면 새로운 주도주로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1분기에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자동차, 로봇까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언급 주셨네요. 잠시 후 또 어떤 섹터,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께서는 제가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2026년은요? 2025년 못지않게 2026년에도 매우 좀 긍정적인 증시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좀 완벽하게 오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작년 폐장일에 어떤 하이닉스의 종가라든지 지수의 위치의 어떤 마감 시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잘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2025년 마무리를 잘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2026년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우선 1분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월 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이제
제뉴얼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1월 효과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평균적으로 1월 달의 증시 흐름은 매번 좋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 연휴 충분히 저는 까치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증시의 난이도는 꽤나 어려웠습니다. AI의 의구심도 생겼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만들어지면서 12월보다는 올해 2026년 병오년의 1분기의 증시 흐름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저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의 하향 안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좀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환율이 빠르게 좀 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몇 가지 좀 보자면 결국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들, 결국 또 시장 안정화 조치들 계속적으로 저는 환율이 2026년 내내 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시계열을 길게 보자면 잔파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환율, 원달러 환율은 좀 하향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좀 편입된다고 한다면 좀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좀 자금 좀 편하게 좀 들어오면서 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들을 좀 비싸게 사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좀 1분기에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1분기에 좀 주도 업종 결국 대장주들 신고가 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익단이 잘 버텨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사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D램이라든지 그리고 HBM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선단 공정 쪽으로 갈수록 역시 HBM 쪽에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어떤 일정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의 이익단은 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환경과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이익단을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1분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좋다고 해서 작년 9월, 11월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 좀 선별적인 좀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좀 숫자라든지 실적에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아직도 저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한 더블 갈 수 있는 한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관심도를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보다는 그래도 1월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한껏 기대감은 부풀어 있지만 우리가 선별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포인트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위원님들은 상반기 어떤 업종을 주목을 하셨을지 서정우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로봇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1분기 상반기 주요 업종은요? 네, 주요 업종으로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연말 특집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보통 이제 우주 항공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최근에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1분기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조정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방산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동안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해소가 되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하나가 소멸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이 빌미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종전에 대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이제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주가 또 이어지면서 방산 쪽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방산에 또 이제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주가 대부분 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우주 항공 쪽에서 아무래도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그만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이미 급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코스피 종목에서는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대형주 단에서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이런 우주항공 쪽으로 엮여서 대장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 안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좀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네요. 잠시 후에 어떤 유망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유망 업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종택 위원님께서도 역시나 반도체를 앞서서 언급 주셨는데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위원님께서 많이 좀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뭐 피지컬 A로 해당되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한 좀 테마로 좀 뽑아봤고요. 그러면서도 올해도 저는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뭐 반도체 좀 이렇게 좀 추려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테마의 어떤 공통점들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수혜를 좀 강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우선 1월 달 FOMC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동결될 확률이 좀 매우 높기는 하겠지만 이제 제롬 파월의 의장이 어떤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의장이 좀 교체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달 FOMC에서는 조금 더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들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여러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된 확률이 좀 높아질 거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해 첫 번째 좀 이야기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CES 관련된 2026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로보틱스로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관심도를 좀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또는 현대차 로보틱스 향으로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는 SOS랩이라든지 단기적으로 1차적인 슈팅이 좀 나왔는데요. 추세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차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벤트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감안을 하시면서 현대차 로보틱스가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등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2025년에도 주도 업종이 했지만 올해에도 저는 피지컬 AI는 중요한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오입니다. 저도 물론 바이오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좀 어드바이저긴 하지만 작년에 기술 이전한 계약 건수와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를 보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결국 플랫폼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ABL 바이오도 일라일리한테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좀 받았다는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TAM 계약들 또는 옵션 계약들을 체결된 상태에서 앞으로 본 계약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도 분명하게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좀 소외됐다라는 파트를 본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좀 장비사들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바이오 장비사들 관심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또 1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기술 이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도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뭐 반도체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철저하게 좀 숫자에 좀 입각해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한 큰 기회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업종으로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우리가 특히나 일정 모멘텀도 주목해보자 언급 주셨고요. 반도체는 특히나 이번 연도 더욱더 성장세를 기대해보자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 시간에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 서둘러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금방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넥스트 네. 칩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000원에 25%입니다. 8,000원에 25%요. 보유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예. 주가가 정말 많이 지금 손실이 난 상황이라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25% 비중도 많으세요. 최근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제가 서지웅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손실폭이 거의 50% 넘어가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넥스트 측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넥스트 측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 그동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갔던 거랑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거랑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상용화 되기 전에 그 지점이 가장 좀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자율주행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그런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다른 신성장 동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 있게 계속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이 한번 어쩌면 그 자율주행 모멘텀이 한번 붙으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이런 테마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존에 이제 기대만 갖고 움직이는 테마주와 이제는 실행 단계,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노리면서 지금은 당연히 강력하게 좀 홀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 홀딩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는 한 6,000원, 6,700원 라인, 이 정도 6,6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주는지 그거는 이때 그때 상황을 또 보시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손실이 크신데 우리가 일단 강력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한 6,000원 부근에서 저희 평일에 또 상담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로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네틱스 로보틱스. 네, 제닉스 매수- 로보틱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500원에 25%입니다. 네, 14,500원에 25%예요. 최근에 이 종목이 핫하긴 한가 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상담이 문의가 들어왔는데 14,500원에 25%면 비중도 꽤 많으세요. 예. 잘 매수를 하신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종택 위원님이 또 로봇 잘 아시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닉스 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몇몇 내용도 좀 찾아보면은 사명도 제닉스에서 좀 로보틱스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변경한 예.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봤어요. 제가 3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장비 쪽에서 우선 매출액의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 쪽 향 매출액의 비중을 보면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라고 해서요. AMR 이런 부분들이 좀 될 텐데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좀 커넥션이 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결국 최근에 좀 나왔던 뉴스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 관련해서 동사가 뭐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영역이 좀 넓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업에 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렸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요 점선인데 요 장기 평선을 이탈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12월 중순 정도에서는 요 11,500원 정도 좀 더 12,000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 없이 좀 횡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에서는 여러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도 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제3자 배정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나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 15,000원, 16,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일부
익절하시고 만약 그 구간을 또 돌파한다고 한다면 재차 직전 고점까지 좀 갈 수 있으니까 한 18,5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12,000원이라고 꼭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메모하셨을까요? 예, 메모 잘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종목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볼게요. HBSP 37,000원에 60%,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4만 원까지 봐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우상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재웅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자, 4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꾸준히 실적이 찍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반도체 이런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좀 그동안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게 찍히고 있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뭐 200일선, 120일선 지지를 받고 반등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뭐 테스든 VM이든 아니면 PC 일단은 이런 HPSP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최소한 전고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또 올해 올해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연말에 신고가로 접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소부장 종목들도 따라서 이제 추세를 돌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몰렸다면 이제는 그런 밑에 소부장 종목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 38,350원 요 라인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네요. 38,35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고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 로보스타 보도록 할게요. 85,0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40%입니다.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인데 이 좀 흐름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85,000원을 넘어서 목표가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차트 자체도 본다고 한다면 좀 정별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죠. 그러니까 LG전자 공장 쪽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반도체 이송 로봇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분명하게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도 얘기 드렸던 CS2026이 1월 6일부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로봇주들이 우리가 작년 폐장일 날에는 전체적으로 조정폭이 좀 있었지만 그 이벤트를 좀 발삼아서 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는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다는 흐름들 매우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좀 40%잖아요. 우리 안나님.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는 한 10만 원 넘어가는 구간부터 정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업종 자체가 숫자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했던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한 9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좀 익절하시고 그리고 10만 원 정도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분할 매도로 정리해 나간다라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로 우리가 분할 매도로 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이 크신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대에서 우리가 비중을 좀 익절하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YC캠. 감사하고요. YC캠. 네, 20%고 28,000원인데요. 28,000원에 20% 매수하신 지 네. 오래되셨네요. 네, 봄에 아마 매수한 것 같아요. 한번 매도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봄에 샀다고, 오래됐다고요. 오래되셨다고요. 시간이. 네, 네. 오래되신 만큼 꼭 수익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서재웅 위원님 바로 연결 도와드려 볼게요. 위원님, 오래 보유하셨대요. 좀 수익 보고 나올 수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YC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이럴 때 사실상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서 그때 좀 좋은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보통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이제 양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그 테마가 좀 약해지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YC캠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좀 들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계속 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에 약간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전저점 부근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요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보통 한 지금 19,000원 라인이거든요. 예, 19,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반등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25,000원 라인 정도에서는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5,000원 라인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지금 현재 강한 섹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분양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종목들 중에서 아직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 거기다 로보틱스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거기다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도 살만한 그런 섹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반등 시에는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유리기판인데 그렇게 안 움직이나요? 이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좀 다시 소멸이 되면 하락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는 쪽으로 일단은 종목을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시청자님.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보유하신 만큼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손실폭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 CNS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4,000원에 27%예요. 네, 64,000원에 27%. 비중 꽤 많으세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사실 뭐 주봉으로 띄어봤을 때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고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잘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종택 위원님 이 종목 잘 매수하신 거예요? 네, 현 구간에서 눌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잘 진입하셨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CNS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LG그룹 계열의 어떤 IT 전체적으로 좀 담당하는 회사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요 당시에 좀 주가가 좀 강했던 거는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들이었고요. 그 뒤로 나서부터는 사실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우하향 중이죠. 그러니까 고점들을
돌파를 못하는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1년 정도까지는 보유예수 물량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은 밀리고 올라가려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상승에 대한 이슈를 본다면 LG CNS도 사실 로봇 쪽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 좀 소프트웨어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 구간 있잖아요. 보시면 12월 4일 날 있었던 요 가격의 어떤 종가 자리 한 63,000원 자리를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 모멘텀이 실적이 될지 AI 소프트웨어가 될지 로봇이 될지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그래도 우선 이런 모멘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어떤 숫자 성장의 스토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은 27%고 매수가가 64,000원 부근이시니까 한 67,500원부터 넘어가면은 좀 비중 축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종목은 제가 그래도 손절 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요 장대 양봉의 시초가 라인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6만 원 부분 정도 오면은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가격 주가 흐름을 보면서 63,000원 회복하면은 67,500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 손절 라인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000원을 회복한다면 67,500원까지 목표가 설정 주셨네요.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네, 성공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 다음 종목 일동제약 볼게요. 39,400원의 10%입니다. 네, 지연이님 보고 계시죠? 저희가 또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39,400원. 사실상 좀 고점에서 좀 따라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일동제약 뭐 여러 가지 호재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재웅 의원님? 네, 우선 그동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작년부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죠.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 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동안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제약주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그냥 제약주로서의 그냥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맞는 비만약에서 이제 먹는 경구용 비만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의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테마가 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45,000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5일선, 12일선에 대한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밑에 일단 2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 라인까지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4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5만 원까지는 일단은 무난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일단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밀리더라도 21선까지는 우리가 지지력을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45,000원 돌파 시에는 5만 원까지 흐름도 기대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연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참고해보시고요. 저 유튜브 이어볼게요. 지아 이노베이션입니다. 21,000원에 10%. 보유하신 지 좀 되셨네요. 자, 지아 이노베이션 정종태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양해한테 기술 이전한 알레르기 치료제거든요. 이게 아마 1, 2월 정도에는 중요한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인상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기존의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어떤 병용요법하는 부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충분히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트 움직임들을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사실
요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6월까지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랠리가 나온 바이오주들은 없었거든요. 워낙 상반기에 독보적인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이 구간 속에서는 사실 이런 하반기 구간 속에서는 거의 뭐 코오롱치 슈즈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은 거의 랠리가 좀 나갔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지아이노베이션도 그런 흐름들을 좀 맞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도 좀 볼 게 몇 가지 좀 있습니다.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AACR에서도 미국 암학회에서 좀 중요한 좀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충분히 임상 데이터 좀 효과적이고 동사가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빅파마들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바이오 트렌드 쪽에서는 좀 중요한 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입니다. 21,000원 정도인데 요걸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2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한 23,000원 뭐 좀 더 본다면 25,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기간 동안의 어떤 조정은 있었고요. 요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3,000원, 25,000원까지 긴 박스권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돌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으로 우리가 전환해 보도록 하고요. 루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0원에 15%. 자, 보유 중인데 매수가가 올까요? 앞서서 우주항공에 대한 포인트도 언급 주셨고, 자, 루미르를 진단하신다면요? 네, 루미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그리고 또 정부에서 1조 원 이상 또 정책적인 부분을 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 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미르 같은 경우는 아마 문의를 주신 게 다른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이미 급등을 했는데 루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뭐 HV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스페이스X 관련주로 해서 또 엮여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 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런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일단 출발을 했지만 이미 급등 나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자기 순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미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10,000원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뭐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은 당연히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우리가 홀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루미르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 LNC 바이오 볼게요. 64,500원 10%. 계속 하락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매수하시고 내리 손실이셨나 봐요. 손절해요? 아니면 보유해요? 우선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중요한 모멘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뭐 리투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스킨 부스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의 기여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쪽 관련된 이제 조직 이식제 관련된 부분들,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선 좀 상방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왜 주가가 좀 부진하느냐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흐름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은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박스권도 돌파하면서 12월 9일 날 좀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어떤 박스권 상단을 지켜주느냐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2월 9일 날 좀 추가적인 상승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요 박스권 구간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57,500원 정도? 그러니까 요 박스권 라인에서의 어떤 중심값 라인, 그게 딱 57,500원이에요. 요 가격에서 좀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시세가 났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러주고 있기는 하지만 57,500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이 실제 좀 나와주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이제 나왔던 얘기죠. 셀로메드 인수를 이제 철회했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려감을 좀 덜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잡고 좀 턴하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지지 라인은 57,500원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요 라인을 좀 지켜주고 뭐 리투의 성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좀 75,000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7,500원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57,500원 지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잠시 후 저희 두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평일 방송에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망주 찾으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유망주 공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서지웅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일단은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사적으로 반대로는 일단 이 방산주 쪽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면 이제 무기에 대한 아무래도 추가적인 니즈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단기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나 뭐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3, 4년 이상의 수주가 다 쌓여있는 상태고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추가적인 수주가 오히려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산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200일선까지 아니면 200일선 밑으로 지금 가격 조정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우형과 지금 1,033억 정도 되는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우주 항공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약한 상태에서 우주 항공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방산 쪽에서 수주가 31조 원이 이미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4년 정도의 수주는 이미 쌓여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매출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베트남에도 최근에 이제 K9을 수출을 하면서 이제 K9 도입구가 11개국으로 확장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브랜드 파워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좋은 게 그동안 많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16%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부담이 없는 지금 자리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종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안 좋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에 대한 모멘텀 외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말고 우주항공 쪽에서의 매출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양호한 그래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태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외국인 매도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외국인이 다시 이제 강력하게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태가 좀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16%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준 상태거든요.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 이후에 60일선 지지를 받는 아래 꼬리를 달고 60일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일선에 위에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112만 7천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위원님의 유망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정종택 위원님 관심주는요. 네, 저희 감순주는 오늘 보로노이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바이오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기대치는 충분히 높다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는 VRN11이라고 해서요. 기존 폐암 치료제 대비해서 굉장히 뇌투과 기술이 높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치료제가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전 1차 치료제 쪽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 대상으로 2차, 3차 치료제 시장을 좀 타겟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2차, 3차 타겟 시장을 통해서 1차 치료제까지 좀 시장을 넘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파워풀한 파이프라인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임상 결과치들도 우위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VRN07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오릭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오릭 파마슈티컬스 회사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에 좀 참여를 할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이제 IB에서도 제프리스라는 회사가 오릭 파마슈티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파이프라인이 오릭 114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결국에는 VRN07 보로노이한테 가져간 기술 이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좀 반영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RN10입니다. VRN1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뾰족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ADC 치료제 이제 N02와 관련해서 병용요법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전임상에서 유의미한 임상 효능을 좀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큰 파이프라인이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 네트워크 기술이 높은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높은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보면 8월 21일부터 12월 초까지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21일평선을 단 한 번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의 조정을 우리가 좀 한번 리뷰와 복기를 해보자면 바이오주들이 사실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랠리를 펼쳤었죠.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매도 좀 나왔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좀 수익을 확정시키자고 하는 물량들도 좀 출하가 되면서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았던 업종도 바이오 업종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동사의 주가 움직임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재차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좀 직전 고점인 12월 3일 날 25만 5,500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한 흐름도 좀 나가지 않을까.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보노로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 드려보면 우선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좀 얘기 드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님 종목 보로노이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방송 이후에 두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재웅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 방송에서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소통 창구도 함께 해보시고요. 정종택 위원님은요? 네, 저는 이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좀 저는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랠리를 펼쳤던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좀 편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주식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서두에 얘기 드렸는데요. 그거를 포커스에 맞춰서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업종의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높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탑픽주도 선정해서 얘기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님, 서재웅 위원님 모두 잠시 후에 두 위원님들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NXT 프리마켓은 쉬어가고요. 저희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